안녕하세요, 이정훈 강사입니다. 제가 얼리어답터는 아니지만 드론을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드론을 살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항상 새로 시작할 때는 법적인 것들 좀 따져보십시오라고 제가 많이 상담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거를 구매 포인트로 또 법률적인 것은 어떤 거를 생각해야 될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일하는 변호사 중에 드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 결혼을 하셨는데 제주도 가서 이제 신혼여행 그 사진을 찍으면서 본인이 이렇게 드론으로 싹 찍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영상을 보니까 우리 가족들도 찍어줘야겠다. 그런 영상을 좀 간직하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이번에 사보게 되었습니다. 남자라고 하면 약간 로망이 있거든요. 그런 뭐 기계를 잡아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 개인 조정할 수 있는 항공기, 모형 항공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지금 기차 덕후거든요. 맨날 기차 돌아가는 거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랑 같이 이렇게 내리 날리고 하면 신기해 할 것 같고 되게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매빅 날리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 매빅 에어 2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구매 포인트는 남들이 다 사는 거 그리고 감가가 제일 적게 떨어지는 거 이거거든요. 왜냐면은 남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제일 좋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게 아니다 싶었을 때 또 팔기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매빅 시리즈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인기가 있는 기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빅 시리즈로 알아보게 됐습니다. 주로 고민하는 거는 이제 매빅 중에서도 뭘 사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쓰고 좀 전문가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매빅 2 프로거든요. 이건 가격도 좀 있습니다. 제가 정가 지금 찾아보면은 189만 원 정도 하거든요. 보면 하스블러드라는 그 카메라를 쓰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뭐야? 처음에 저도 이렇게 봤는데 유명한 카메라 회사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카메라를 쓰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최대 비행 시간 뭐 31분이라든지 뭐 하이퍼랩스 뭐 이런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매빅 에어 2하고도 비교를 좀 해보면 뭐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최대 비행 시간은 여기는 34분인데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뭐 하이퍼랩스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더 똑같은 기능이 있는 것 같고 대신에 뭐 여기서 8K까지 지원한다. 좀 더 고화질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서 포커스 트랩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따라다니면서 영상을 찍는 그런 기능, 좀 신기능이 좀 더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99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물론 이제 매빅 에어와 매빅 프로의 그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어떤 격이 다르다고 그래야 될까요? 뭐 이 그랜저급과 소나타급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능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제가 좀 판단이 됐고요. 최고의 가성비를 한번 찾아보면 어떠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매빅 미니도 괜찮기는 한 것 같아요. 이게 48만 5천 원이거든요. 최대 비행 시간은 30분으로 거의 동일하고 그다음에 영상도 뭐 HD 괜찮은 영상이죠. 뭐 이런 거는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올릴 때 충분히 가능한 커버 가능한 그런 영상이라고 합니다. 뭐 삼축 짐벌 카메라, 그리고 강조하는 게 손쉬운 촬영과 편집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래도 항상 뭔가 살 때는 중간 거를 사려고 그러잖아요. 뭐 제일 싼 거는 좀 그렇고 저도 똑같습니다. 그냥 너무 싼 거는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중간급으로 그리고 아주 하이 퀄리티로 가기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매빅 에어 2로 가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새로운 나온 거니까 감가가 좀 덜 되지 않을까요? 한 가지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꼭 관련 법을 좀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드론이 법적으로는 어떤 규율을 받는지라는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법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봤는데 드론에 관해 정의가 내려지고 또 비행을 어떻게 안전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다 항공안전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상 초경량 비행기 중 무인 비행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뭐 말로 따지면은 되게 어렵게 돼 있네요. 그죠? 뭐 사람이 없이 조정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비행 장치다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우리가 하늘 날아다니는 우리 비행기만 비행기가 아니라 진짜 드론도 하나의 비행기로 보고 있고 법에 따라서 규율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을 잘 준수해 주셔야 된다. 그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드론이 무게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자체 중량이 12kg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빅 같은 경우는 1kg를 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고 없이 운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법이 개정돼가지고 2kg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법이 개정되고 있거든요. 2kg 물체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다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분명히 다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거를 신고를 하도록 그 행정관청에서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비상업용이라고 했던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상업용으로 쓰시는 드론은 2kg든 12kg든 상관없이 다 신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느냐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드론이 신고 대상이냐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드론을 운행할 때는 면허가 필요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운전면허증 같은 것인데, 항공안전법에서는 운전자 자격증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저같이 그냥 아무런 아마추어도 하고 날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kg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법이 좀 개정될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드론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 때는 엄청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되는데,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명, 재산 피해를 방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 뭐 안개 등으로 식별이 불가능할 때는 비행 금지 또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뭔가 장치를 좀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일몰 전이나 일출 전에까지 야간 비행은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특히나 요즘에 이건 완전히 성범죄죠. 드론을 띄워가지고 성관계하는 그런 것들을 찍은 사건이 있더라고요. 아주 계획적으로 배터리 3개를 준비해가지고 오래 날리면서 이렇게 찍었던 건데, 그런 완전히 범죄 같은 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그런 내밀한 영역 같은 것도 좀 준수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론을 날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그 창문을 통해서 실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수칙들을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 지켜주셔야 될 거고, 또 특히나 드론 같은 경우는 비행 금지 구역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 여러분들 참 주의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저도 레디 투 플라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런 금지 구역이다 아니다를 좀 판명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가 금지 구역입니다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보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플을 좀 사용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내가 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날린다라고 하면은 처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제권이라고 해서 비행장으로부터 한 반경 9km, 9.3km네요. 9.3km 정도. 또 비행 금지 구역이라고 해서 국방의 보안상 이런 거 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이런 데는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강북 쪽이 안 되더라고요. 청와대 있고 이런다 보니까 거기서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또 특별히 이제 인구 밀집 구역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아라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어플을 통해서 잘 준수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드론에 대한 규제가 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운전하시게 되면은 책임보험 같은 것도 들게 되시는데, 그런 것도 아마 도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직 벌써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언박싱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한번 날리는 멋진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좀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용돈 모아서 사야 되는 거라서 와이프 몰래 사야 돼서 이거 와이프 보면 안 되는데 이거 비자금으로 조용히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대하시고요. 제가 다음번에 매빅 에어 2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